조정이나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상급지의 움직임을 보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지금 호재만 보고 급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할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5호선 연장과 GTX D, E, F 노선의 최대 수혜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발표로 많은 지역이 기대감에 차올랐는데요. 특히 김포와 검단 쪽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이곳들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시크릿브라더의 인사이트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인가? 김포에 지금 붙은 5호선 확정 현수막입니다. 김포의 수건 사업이었던 5호선 연장 관련 정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현재 종점인 방화역부터 시작해서 풍무를 지나 검단 2개 노선을 지난 후에 장기를 거쳐서 김포 한강 2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안을 발표한 겁니다. 5호선 노선이 강남하고 직결되는 노선이 아닌데도 김포가 이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포 골드라인 때문입니다.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의 주요 입지들을 통과하여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라인인데요. 애초에 5호선을 연장했다면 지금의 불편이 없었을 텐데 김포 골드라인이 2량짜리 172석밖에 안 되거든요. 경전철이기 때문에 약 50만 명이나 되는 김포의 출퇴근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았던 거죠. 매일 이렇게 출퇴근길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한테 5호선 연장이 간절했던 것이죠. 이 발표가 나기 전에 김포와 인천이 싸웠었어요. 김포는 이겁니다. 검단 북단 쪽에 1개 역만 해줄게. 검단은 아니야, 우리 U자형으로 해가지고 4개 역 넣어줘, 이겁니다. 김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직선화 해가지고 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3호선 같은 경우도 삥 돌아가요. 그래서 3호선을 타는 사람들이 메인 일자리까지 가는 중요한 노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검단 입장에서는 이제 생기는 신도시고 무조건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역별로 최대한 많은 노선을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검단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풍무역을 지나가지고 101역을 지나 원당역을 거쳐서 102역을 지나서 불로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장기로 가는 노선을 주장을 한 거죠. U자형입니다. 101역, 102역, 103역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연장 노선인데 이게 검단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검단의 핵심 교통망 중에 하나입니다. 5호선을 101역에 정차시키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GTX D 노선 발표가 났죠. 트리플 역세권을 기대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검단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거죠. 근데 김포 입장은 또 다르죠. 고촌, 시내폴리스, 풍무 지난 다음에 검단에서는 102역 하나만 넣어줘. 감정으로 나와서 장기 쪽으로 빠져나가서 한강 2신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을 만들 거야. 그러면 조정안은 어떻게 나왔을까? 101, 102역만 들어가고 원당하고 불로역이 빠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김포는 검단 내에 1개를 주장했고 검단은 검단 내에 4개 역을 주장했는데 정부는 2개 역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얼핏 보면 되게 그럴듯한 조정안처럼 보이는데 반응이 사뭇 달라요. 김포 시민들은 강남 직결 부활, 응어리 풀렸다, 환영하는 김포 시민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검단 입장에서는 완전 희비가 교차됐다, 이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조정안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도 봉합되지 않은 5호선 연장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도 머리가 조금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향후 과제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5호선이 서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게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이게 김포와 인천시의 호재이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혼잡도만 높아질 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열차의 관리나 이런 것도 개통되고 나면 서울교통공사인 서울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통 이후까지 인천시와 김포가 과연 신경을 쓸까?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장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이 아닌 게 앞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부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5월 정도에는 협의 조정안을 거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우선적으로는 면제를 해달라고 주장을 할 건데 아마 6월 정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월에 정부 조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2월 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거고 5월 달에 제4차 광역교통계획을 이제 반영을 해서 6월 달에는 예타 면제를 추진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예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B씨를 한번 봐야죠. 조정안과 김포안과 인천안이 있는데 B씨의 비율이 조정안이 제일 높습니다. 인천안보다는 김포안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김포안보다는 조정안이 조금 더 낫다. 통행 시간도 그렇고 키로수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약 9년 후 정도면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교통계획은 늘 많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개통까지 바라본다면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호재로 가격이 정말 오를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GTX 노선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게 GTX DEF 노선입니다. 이제는 GTX 생활권이냐 GTX 생활권이 아니냐로 좀 구분이 될 만큼 GTX 역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GTX A 노선의 효과를 체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교통 호재를 이유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혹은 매도를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호재가 분명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맞죠. 호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된 건 아닐까? 두 번째, 이게 정말 될까? 세 번째, 이게 과연 언제 될까? 이 아파트는 의왕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고 인덕원역에서 도보권으로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이번에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호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을까? 호재 때문에 가격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재는 사실 낙관을 먹고 살죠. 호재만 실현되면 입지는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실현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항상 밀리는 거거든요. 상승장에서는 호재가 사이클을 타고 무섭게 올라가는데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힘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5호선 연장 GTX 호재 이것도 만약 서울 부동산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꺾이고 정체가 만약에 길어진다면 힘을 못 받을 거예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제 기사 보고 막 호가 올리고 매물 거두지만 조금만 지나면 근데 이거 언제 개통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하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포와 검단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은 아니죠. 때문에 조정이나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상급지의 움직임을 보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지금 호재만 보고 급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할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저는 여러분이 호재는 보너스 혹은 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호재를 과도하게 평가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순간 후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예상만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호재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본질 가치입니다. 이 본질 가치는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